2025년 8월 8일 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한 심장이었다. 수만 개의 파란 응원봉이 파도처럼 출렁일 때마다 바닥은 진동했고 스피커에서 낮게 깔리는 리허설 음악은 마치 폭풍 전야의 숨소리처럼 공기를 누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영탁. 대한민국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는 그가 자기 이름을 걸고 열어젖힌 단독 콘서트. 탁쇼의 막이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몇 분.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예정된 승리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을, 그 예정된 승리를 한 장의 편지와 하나의 꽃다발이 단숨에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잠실이 멈춘 것은 무대의 조명이 꺼져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숨이 멈춘 것은 폭죽이 터져서가 아니었다. 그날 잠실을 멈춰 세운 것은 믿기지 않는 타이밍으로 도착한 장성발 꽃다발 하나였다. 모든 시작은 놀랄 만큼 평범한 아침이었다. 전라남도 장성. 작은 꽃집의 문이 열리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동네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얼굴, 그러나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조용히 숨고 싶었던 사람. 김영빈이었다. 꽃집 사장이 익숙한 듯 웃으며 말을 건넸다. 오늘도 공연 가세요. 무대에 올릴 꽃 필요하세요. 그 순간 김영빈은 잠깐 숨을 고르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가벼운 인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결심이 응축된 표정이었다. 아니요. 오늘은 제 무대가 아니라 형 무대를 위한 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마음과 가장 깊은 믿음이 담긴 꽃다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꽃집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장성의 작은 꽃집이 갑자기 어떤 거대한 서사의 출발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장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진심을 읽고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마음이면 장미를 다 써도 모자라겠는데요. 김영빈은 주머니에서 접어둔 메모지를 꺼내 건넸다. 붉은 장미는 가장 싱싱한 걸로 써주세요. 그리고 푸른 수국을 함께 넣어주세요. 형과 제가 함께 걸어온 시간, 싸우고 웃고 버텨온 모든 세월을 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황금색 리본 하나만 묶어주세요. 거기에 글씨를 새겨야 합니다. 장미는 불처럼 타오르는 심장, 수국은 깊은 믿음, 황금 리본은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약속. 이건 꽃다발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누군가를 향한 응원이라기보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건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였다. 장성에서 서울 잠실까지. 그것도 콘서트 시작 직전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 이 미션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국에서 가장 혼잡해지는 시간대, 도시로 몰리는 차들,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꽃은 준비할 수 있다. 편지는 쓸 수 있다. 하지만 도착은 다른 문제였다. 김영빈은 휴대폰을 꺼내 수십 곳의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돌렸다. 장성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오늘 저녁 늦어도 콘서트 시작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사연을 말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 시간엔 보장 못합니다. 도로가 막힙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무리라고 했다. 하지만 김영빈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건 꽃을 보내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에 단 한 번만 허락한 마음을 단 한 번만 꺼내 보이는 결심을 보내는 일이었다. 그러던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 뒤로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가수분이 형 응원을 위해 보내는 거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아니 그 이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김영빈의 가슴을 찔렀다. 눈에 물기가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마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준비하게 될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조각을 준비했다. 흰 봉투. 편지. 이미 머릿속에서 수백 번 썼다가 찢었다가 다시 쓴 문장들.
하지만 종이 앞에 앉자 손이 멈췄다. 펜 끝이 떨렸다. 사랑하는 타기 형에게. 그 첫 줄을 쓰는 순간 숨겨둔 감정이 폭발하듯 밀려왔다. 고마움, 미안함,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인정. 글씨는 매끄럽지 않았다. 삐뚤었다. 잉크는 번졌다. 그런데 그 번짐이야말로 진짜였다. 컴퓨터 폰트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온기가 그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몇 시간 뒤 꽃집 앞에 오토바이가 섰다. 기사에게 꽃다발과 봉투를 건네며 김영빈은 고개를 숙였다. 기사님, 이건 제 마음 전부입니다. 꽃이 아니라 마음을 배송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기사는 장난기 섞인 웃음으로 답했다. 마음 배달이요? 제가 전문입니다. 걱정 마세요.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실래요? 오늘 밤 형님 공연 끝나고 둘이서 꼭 시원한 맥주 한잔 하세요. 그 말이 웃음 같았지만 그날의 운명을 아는 사람의 예언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그 밤 둘은 정말로 맥주 한 잔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을 함께 마시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서울 잠실. 백스테이지는 전쟁 전야였다. 무전기에서는 지시가 쏟아지고 조명과 사운드는 마지막 점검을 반복했고 스태프들의 발걸음은 단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분장실에서 영탁은 메이크업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세트리스트가 자동 재생처럼 흘러갔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앙코르 곡 오늘은 잘해야 한다. 아니, 잘해야만 한다. 수만 명의 팬들이 수개월을 기다려온 약속.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인생 최고의 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숨을 헐떡이는 막내 스태프가 들어섰다. 두 손에는 한 사람이 안고 있기조차 버거워 보이는 거대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 꽃다발은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았다. 붉은 장미는 불붙은 심장처럼 타올랐고 파란 수국은 깊고 변치 않는 믿음처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황금빛 리본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 리본 위에는 단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형을 응원합니다. 김영빈 드림.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분장실 공기가 눈에 보이듯 흔들렸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김영빈은 장성에 있어야 한다. 무대 위에 있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에 불가능한 선물이 도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건이었다. 막내 스태프가 꺼내든 것은 또 하나였다. 장식 없는 흰 봉투. 이거 꼭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영탁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상하게 무거웠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을 시간과 기억과 약속의 무게였다. 봉투를 열기 전 영탁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들이 터졌다. 아무도 없던 지하 연습실. 무명 시절의 단칸방. 행사 대신 밥 한 끼를 받고 서로를 위로하던 밤. 낡은 버스를 타고 지방을 돌며 언젠가 큰 무대에 같이 서자고 말하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의 중심에는 늘 김영빈이 있었다. 마침내 편지를 펼쳤을 때 보인 건 매끈한 글씨가 아니었다. 눌러 쓰다 잉크가 번진 손글씨였다.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편지는 쓴 것이 아니라 버틴 것이었다.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 숨을 몇 번이나 고르고 마음을 몇 번이나 다잡았는지 그대로 보였다. 사랑하는 타기 형에게. 첫 줄을 읽는 순간 영탁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가지 못했다. 편지는 그들의 처음을 꺼내 들었다. 약속했던 날들을, 서로의 등을 두드렸던 순간들을, 포기하고 싶었던 밤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을. 괜찮아요. 형 옆에는 제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글자 사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다다르자 영탁의 감정은 마침내 버티지 못했다.